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지난 4월 5일자 그 방송 내용, 미국도 1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 2월 소비가 전문가들은 0.5%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0.2%밖에 안 된다. 결국 1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그러면 미국 지수에 인버스 펀드죠. 인버스에 투자할까 어떻게 했느냐 라는 댓글을 달아가지고 제가 답글로 지금 뭐 문제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수 뭐 지난주 고점이죠. 그 정도면 문제없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정권 전문가들은 그 지수가 또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으니까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5일 지수 바닥일 때도 5월 연준 회의에서는 0.2% 인상을 할 거다. 또 그때 이미 2월 소비자 물가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7% 되죠. 그러니까 그런 악재들 다 노출되었지만은 3월 15일 이후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달 동안 반등을 하다가 뭐 한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약 3주 반등을 했네요. 반등을 하다가 왜 갑자기 이제 4월 초에 다시 조정을 받느냐. 그러면 3월 이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그러니까 3월 15일부터 4월 초까지죠. 그거는 그러면 주가 상승 요인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는 거죠. 3월 15일에 이미 노출된 악재지요. 악재라고 하면 악재고 정보라고 하면 정보인데 이미 그때 5월에는 0.5% 인상을 예고하고 있었고 또 3월이니까 소비자 물가 2월치는 이미 40년 만에 가장 높다. 이것은 또 추가적인 시작 금리 상승을 예고하고 있었죠. 그래서 금리도 상승을 했고요. 특히 10년물 금리가.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똑같은 재료인데 주가가 상승이고 그 다음에 4월 들어가가지고 3월 말부터죠. 똑같은 재료가 그러면 악재냐? 그러면 분석이 잘못된 거냐? 왜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악재라 하면 이제 6월 계속 금리 올릴 건데 이제 앞으로 주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금리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이라면, 그것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5월달에도 금리 인상할 거고 7월에도 금리 인상할 거고 가을에도 금리 인상할 거고 원래 연말까지 뭐 6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그러면 주가 못 올라간다는 얘기라는 거죠. 금리 인상에서 원인을 찾으면, 그렇지 않고 다른 원인이라면 또 내리다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 전문가들은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면 이제 3월 15일부터 4월 초 내지는 3월 말까지 약 15일 동안 상승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거죠. 설명이 안 되죠. 그럼 3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또 3월 말 이후 내지는 4월 초부터 조정은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 하락. 앞뒤가 안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말 그 나스닥 지수 특히 하락병이 뭐냐는 거죠. S&P 500 지수는 똑같은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별로 안 내리고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경기 불황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근데 나스닥은 그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금리에 민감한데, 그거는 3월 15일부터 이미 노출된 악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는 분석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유 환율료 연구소가 생각하는 지수 하락은 뭐냐? 포유 환율 연구소가 3월 마지막 주부터 계속 경고를 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80달러 넘으면 한번 팔고 다시 매수하자.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4월 말부터 5월 중순 사이에 매수하자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포유 환율 연구소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수 하락을. 물가 문제도 아니고, 물가도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지금 아니거든요. 금리 인상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3월 15일 무렵에 포유 환율 연구소는 뭐 엔비디아 등 추천을 했거든요. 반도체 주지요. 테슬라도 다른 뭐 방송 채널 댓글에도 저거 글을 달고 이랬는데, 그렇다 하면 그 금리 때문에 그 엔비디아 매수 하락했을까요? 아닙니다. 낙폭가 되니까 그 매수 하락한 거고, 또 1분기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지만 1분기 그 성장률이나 1분기 실적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우선 1분기 성장률은 4월 초만 되면 얘기가 나오죠. 뭐 잠정치가. 그런데 그것이 지난 4월 5일 날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에 그 가능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자 라는 얘기를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금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성장률 발표가 눈앞에, 그러니까 성장률 발표가 이제 뭐 4월 10일 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매도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러면 4월 이후에 2분기에 성장률이 다소 회복되면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금리는 아직도 대부분의 우량 주식은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금리의 문제로 얘기하면 2014년부터 17년까지 주가 상승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 한 7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금리 공격적인 인상은 연말까지 진행될 건데, 연말까지 그러면 계속 주가 내린다는 논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금리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1분기 성장률이나 1분기 실적이 나빠지고 또 2분기에는 다소 개선될 수 있다면 그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4월 5일자 어떤 분이 그 나스닥 지수 그 인버스에 투자할까, 그러니까 아래쪽에 내리는 쪽에 승부를 걸까라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 의견은 지금 리스크는 크지 않다, 그리고 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이 문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쉽게 하면 나스닥 지수 하락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냐라는 문제이기도 하고, 언제쯤 다시 그 인버스를 청산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언제쯤 다시
반도체 주식을 매수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또 요 근래 해자되고 있는 것이 경기 불황 논쟁입니다. 적지 않은 경제 전문가들이 하반기에는 이제 경기 불황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포유환율연구소가 경기 불황 시작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거다 라는 얘기를 했죠.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근데 경기 불황이 시작되면 대단히 이제 위험하거든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기업들이 다 맞물려 있잖아요. 기업과 기업이 간접적으로 맞물려 있고, 대차 대조표도 그 자산 시장이나 실물 경제를 매개 변수로 각 기업의 대차 대조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기 불황이 시작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죠. 그러면서 또 요 근래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러니까 경기 불황은 이미 이제 예고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는 그 경기 불황이 확산될 거다, 이런 얘기가 확산되면서 4월 들어 주가가 이제 조정을 또 다시 받는 거죠.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3월 마지막 주부터 가능한 보유 주식을 줄이라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여튼 오늘 얘기의 주제는 주가가 내리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대응이 되잖아요. 근데 원인은 엉터리로 분석해놨고 대응을 하면 그냥 당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